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서울 강남 도심은 보니까요. 어제에 이어서 좀 미세먼지가 조금 있어서 하늘이 좀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자, 아침 기온이 조금 쌀쌀하니까요. 요즘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기온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자, 오늘도 건강하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 글로벌 세상 키워드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글로벌 브랜드 기업 가치 순위 100대 기업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업으로 5위 차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알리바바가요, 오프라인 영역을 해외 기업에 계속 투자하면서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알리바바 중국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형으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 유로존의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어서 유로존 19개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올해 10배로 폭증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글로벌 세계 브랜드 기업 가치 순위가 공개됐는데요. 자, 미국의 컨설팅 인터브랜드 발표에 의하면요. 글로벌 100대 브랜드 순위 이 중에서 1위부터 4위는 미국의 IT 공룡주가 차지했습니다. 자, 1위 애플이 1위 하고요. 아마존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구글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올해 IT 공룡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도 평균 100% 이상 올라간 기업들이 많죠. 이외에도 페이스북, 그다음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요. 5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위는 참고로 코카콜라입니다. 자, 이 조사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한국 기업이 탑5에 들어간 것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브랜드 순위 가치를 한 10년 동안 주기로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2010년도에 195억 달러의 기업 가치의 19위, 2014년 455억 달러 기업 가치의 7위, 2017년 562억 기업 가치의 6위로 올라가다가요. 올해 3년 만에 623억 달러 기업 가치의 5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인터브랜드는 10월 20일 글로벌 100대 브랜드를 보고서에서요. 1위는 작년 2019년 20년 연속 애플이 차지했고 2위부터 4위까지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의 정보기술 IT 공룡기업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코카콜라가 되다 보니까 7위는 일본의 완성차 기업 도요다가 7위에 올랐고요. 맥도날드가 9위, 또 미국의 리조트의 월트 디즈니가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각국에서 펼친 캠페인과 지속 가능 경영 활동에서의 높이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삼성전자로서는 또 우리나라 한국 기업으로서는 탑5가 아니라 탑5네요. 5위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는 36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고요.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14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에서 세계 자동차 업계도 큰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판매 대수가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브랜드 기업 가치도 떨어진 반면에 그래도 현대자동차는 좀 브랜드 가치가 작년을 유지했기 때문에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문에서는 1위가 도요다가 516억 달러의 가치를 받았고요. 2위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493억 달러로 기업 가치, 3위는 BMW가 398억 달러, 4위는 혼다가 217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자, 5위는 현대차가 141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래도 이 안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자, 알리바바가 오프라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 한 800조, 900조 쪽까지 지금 달려가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계 유통업체 오샹의 중국 법인인 가오신 유통을 갖다가 인수에 나섰다고 10월 19일자 CNN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는 최근에 스위스의 면세점 그룹인 듀프리 지분도 인수한 상태이고요. 또 오프라인 마트 체인을 보유한 가오신 유통을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사업 확대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자, 알리바바가 오프라인 사업을 영역한 확대한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요. 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갖다가 프랑스의 첫 팝업 스토어를 갖다 운영하는 기업을 갖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스위스 면세점 그룹 듀플리의 지분을 9.99% 2억 5천만 스위스 프랑으로 지금 인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계 유통업자 오샹의 중국 법인 가오신 유통 지분을 갖다 77.02%로 지금 투자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가오신을 인수를 결정하게 됐나 보니까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의 식료품 구매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에서는 의식주에서 먹거리 시계 문화가 더 중요했다고 그랬고, 식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또 홈콕, 방콕으로 지금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자, 6월에 경쟁 기업인 찡뚱닷컴에서 온라인에서 판매된 식료품이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이 상태이기 때문에 찡뚱도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알리바바는 가오신 유통에는 다룬파와 어우상 두 개의 마트 브랜드가 있어서 중국 내에서 총 500개 곳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리바바가 경영권을 좀 확보하게 되면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식료품 관련 상품을 갖다가 제공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 엔트그룹이 있는데요. 엔트그룹의 홍콩, 상하이 기업 공개 IPO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홍콩 달러 수요가 지금 급증한 상태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전쟁이 거의 3년 이상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중국보다는 지금 규제가 덜 힘든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에게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KPMG 회계법인에 의하면요. 올해 9월까지 홍콩에서 판매된 주식 규모는 234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자금이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이제 금융시장에 투자 자금이 몰리는 곳은 싱가포르, 홍콩, 또 미국의 뉴욕, 그 외에는 이제 뭐 영국의 증권거래소가 영국, 그 다음에 도쿄,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중국의 금융당국이 엔트그룹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의 금융그룹 엔트그룹이 11월에 상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엔트그룹이 상장하는 공모액을 최근에 보니까 약 350억 달러가 지금 공모액이 지금 모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최대 지금 IPO 주식 상장했을 때 관심 가졌던 게 어디냐면은 작년에 12월로 기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그룹이 294억 달러로 공모해갖고 IPO 주식을 상장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350달러니까 억 달러니까 당시 아람코의 294억 달러의 IPO 기록을 깰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홍콩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홍콩 금융당국은 총 2,860억 달러의 홍콩 달러를 팔았고요. 홍콩은 미국 달러당 7.75에서 7.85 홍콩 달러 범위 내에서 통화 가치가 움직이도록 달러 페그제를 갖다 채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콩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요. 이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홍콩 당국이 지금 외환 개입에 나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알리바바의 금융 관련 엔투그룹의 상장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유로존의 재정 적자가 10배 폭증했다. 자, 올해 2월 달에 시작했을 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관광 대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더니 유럽 전역에 코로나가 지금 범위 확대되다가 주춤하더니 최근 들어서 지금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GDP의 한 8.9%인 1조 유로가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존은 유로화를 사용 중인 19개국이 있는데요. 올해 재정 적자가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지난해보다 10배 늘어난 1조 유로, 약 1,340조 원의
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 집행위원회가 10월 19일 날 공개한 유로존 회원국의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요. 재정 적자는 유로존 국내 총생산 GDP의 8.9% 수준 9,760억 유로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회원국 중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네 곳을 올해 GDP 대비 가장 재정 비율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 주요 국가의 재정 규모를 보니까요. 전체 9,760억 유로 중에서 프랑스가 가장 많네요. 2,267억 유로. 독일 2위 2,070억 유로, 3위는 이탈리아 1,780억 유로, 4위는 스페인이 1,250억 유로, 5위는 네덜란드가 563억 유로로 지금 2021년에 내년에도 재정 적자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코로나19 제약 상황에서 경제가 더블립, 경기 재침체 위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유로존 회원국들은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금 진정된다고 해도 올해 상태가 지금 거의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로존 GDP 한 6% 수준이 7천억 유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는 지금 다양한 정보와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어제라든가 최신 아침까지 들려온 속보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 이제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일단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소중한 하루 잘 보내실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쿵 눌러주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건강히 잘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